자, 오늘은 금융 파이프라인 중에서 주식 채권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모티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한번 퇴짜를 맞은 상황이라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규모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게 금융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세금 공부를 조금 해봤고요. 이 공부한 거를 어디다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그래서 티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맨의 금융 공부 노트라는 티스토리를 만들었고 여기에 제가 공부한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고 나도 다시 한번 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웹 티스토리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댓글에 메모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자료를 글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부터 적용될 금융투자에 대한 개정된 세법이 나왔죠. 그래서 되게 시끌시끌한데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블로그나 뉴스나 이런 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큰 맥락에서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이 없고 5천만 원 넘어가 추가하면은 세금이 있다. 뭐 요 정도의 내용이라서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국가기관에 게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이런 가장 기본적인 주식 채권에 맞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약부터 해드릴게요. 먼저 소득의 구분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이 소득의 구분은 현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구분하는 소득이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 아직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소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거기서 조금 더 분류를 해보면 이 종합소득 안에 근로소득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이죠. 일해서 번 돈 근로소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이 종합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금융투자소득은 뭐냐? 금융투자소득은 우리가 매매 차익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얻는 그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달라요.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적용시켜서 세금을 매기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가 되겠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가 되겠고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종류별로 세금을 다르게 매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는지 그리고 매매 차익을 얻었을 때 내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 배당소득입니다. 종합소득 중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자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등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이자들이 이제 이자소득인 거고 그다음에 배당소득은 주식 배당금, 주식 분배금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배당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그것들의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그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원천징수 14%의 세금을 내고 여기 지방세 1.4% 정도가 붙죠. 그래서 총 15.4%의 세금이 매겨지고 얘는 원천징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떼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이 만기가 되고 적금이 만기되면 거기에 이제 그게 만기가 됐을 때 저희가 이자 받을 때 뭐 세후 얼마고 세전 얼마인데 세후 얼마다라고 해갖고 세후 금액이 찍히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알아서 원천징수로 14%와 지방세 1.4%를 떼서 준 겁니다. 그럼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천만 원이 초과한 만큼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제하고 초과분 1천만 원이죠. 그 1천만 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즉 그 1천만 원을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여기서 보면은 근로소득에다가 그 1천만 원을 더한다. 예를 들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일을 해서 4천만 원을 벌었어. 근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이 됐어. 그럼 이자소득, 배당소득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제하고 초과한 1천만 원을
근로소득 4천만 원이랑 더해요. 그럼 5천만 원이 되죠? 그럼 5천만 원, 이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통해서 4천을 벌고 이자 배당으로 3천을 벌었는데 그중에 2천 제하고 1천만 원을 더해서 종합소득이 5천만 원이 됐고,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그 과세 표준에 대한 그 세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아마 5천만 원이면은 15%인가요? 예,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15%를 종합소득세로 내면은 된다. 근데 여기서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제하고 1천만 원을 더했는데 그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이미 원천징수로 15.4%를 떼고 받았기 때문에 그 원천징수로 낸 거에다가 추가로 내야 될 것만 더 낸다. 그러니까 이미 원천징수로 15.4%는 뗐으니까 그거 말고 거기다 만약에 추가로 더 내야 될 게 있으면 그거 초과액만 납부하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자 배당 소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이자로 2천만 원이 되려 그러면은 뭐 은행 이자 1%라고 했을 때 2천만 원 이자로 1년간 2천만 원을 받으려면 은행 예금이 20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 예금이 20억이 있던가, 아니면은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을 받으려면 뭐 배당 소득 보통 한 5% 정도 되면은 좀 고배당이라고 보니까 배당 소득이 5%라고 해도 그러면 주식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식에 4억이죠? 주식에 4억이 들어가서 배당으로 5% 받아가지고 2천만 원이 되던가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은행에 20억이 있거나 주식에 4억이 있어야, 4억 정도는 있어야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이제 뭐 이렇게 종합소득세 합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실 필요 없고, 아직은 필요 없고, 나중에는 필요하겠죠. 나중에는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여기가 필요가 없고 2천만 원 이하라고 보면 돼요. 다음은 금융투자 소득이에요.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매매 차익,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얻은 그 수익, 그 소득으로 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뭘 사고 팔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띄어쓰기가 얘는 붙었고 얘는 떨어졌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예로 알아볼게요. 일단 2023년 현재를 먼저 보죠. 밑에 2023년, 여기는 좀 이제 나중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니까 가려두고. 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국내 상장 주식, 뭐 개별 종목 있죠.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이런 국내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그 주식들로 구성된 ETF, 얘네들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즉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소득이 나도 그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세금이 있죠. 아까 여기 배당소득에 배당받은 거는 세금을 내는데, 내가 그걸 팔아서 얻은 수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이제 팔 때, 매도할 때 세금은 조금 붙어요. 자, 코스피는 0.25%, 여기에 농어촌 특별세 0.15%가 포함된 건데, 사실 뭐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다 포함해갖고 0.25%를 낸다. 코스닥도 0.25%다. 근데 이제 이게 21년에는 0.02%포인트를 줄여주기 때문에 0.23%가 된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현재 국내 상장된 주식들을 사고 팔았을 때에 얻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미국 주식 볼게요. 미국 주식. 저는 이제 미국 상장 주식을 국내 금융기관,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들 있죠.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미국 상장된 미국 주식을 그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할 때는 또 세금이 다른 것 같아요. 예시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등이 있고요. 여기는 국내 시장은 비과세였잖아요. 미국은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25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를 낸다.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어디죠? 여기서 보면은 소득의 종류에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다. 미국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양도소득세 20%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세금이 훨씬 세죠. 국내 시장, 국내 주식보다. 250만 원 초과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 20%를 내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 세금이 훨씬 비싸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연간 손익 통산 대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주식을 여러 종목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종목을 샀어. 근데 한 종목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고 한 종목은 플러스 300만 원이야. 그러면은 플러스 300만 원이니까 250만 원 넘어가서 양도소득세 20%를 내냐?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00만 원 한 게 마이너스 100만 원으로 손절한 게 있고 플러스 300만 원으로 수익 실현을 한 게 있으면 이제 그걸 합쳐서 마이너스 100 플러스 300이니까 플러스 200이죠. 플러스 200이니까 250만 원 이하죠. 그럼 비과세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해 동안 수익 실현한 것 플러스 한 것 마이너스 한 것을 다 합쳐가지고 250만 원 이하면 비과세, 25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를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뀌죠. 이게 2023년까지고 2023년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원래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5천만 원 이하까지만 비과세다.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투자소득세 20%가 붙는다. 금융투자소득세 뭐였죠? 여기서 보면 새로 생긴 거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었는데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주식 거래할 때 매매 차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저 금융투자소득에 소득세를 붙여서 그 20%를 낸다. 그리고 또는 25%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계산하는 건 이따가 나오니까. 그리고 매도세가 2023년에는 좀 더 내려가서 코스피가 0.15%, 코스닥이 0.15% 그러니까 현재 대비해서 2023년이 되면 0.25%이던 게 0.1%포인트만큼 줄어들어서 0.15%가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면 내가 1년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로 수익이 나. 그러면 사실 이때도 비과세였고 2023년부터도 계속 비과세니까 5천만 원이 안 되면 계속 비과세인데 매도세가 내려갔으니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반면에 내가 진짜 주식을 잘해가지고 5천만 원을 넘게 벌었어. 그러면은 이때는 금융투자소득세 20%가 붙기 때문에 원래 비과세 하던 거를 20%를 내기 때문에 이거 매도세 줄어든 것보다 이 20%가 훨씬 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난 거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5천만 원까지도 못 벌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당연히 뭐 이거 비과세고 이때도 당연히 비과세기 때문에 뭐 매도세가 내려가서 좋긴 한데 이게 5천만 원은 벌어야 되긴 되는데 5천만 원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뭐 내용은 그렇고 이거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 또 이제 디테일하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정확한 그 근거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냥 인터넷에 이제 뉴스에 본 그냥 기사 내용을 적었고 이게 정확히 국가기관에서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뉴스나 블로그에서 확인한 건데 이건 똑같아요. 똑같이 250만 원 이하면 비과세고 250만 원이 초과되면 세금을 내는데 이때 양도소득세였던 게 금융투자소득세 그 신설했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그 비율은 똑같고 2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자 배당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23년에도 동일합니다. 요거는 바뀐 게 없어요. 그 개정이 된 법에도 2023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간다. 그래서 국내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는 15.4% 원천적으로 하는 거고 미국 상장 주식은 지금 15%로 되어 있죠. 한국과 미국의 어떤 협의에 따라서 15%로 정했대요. 그래서 15%의 배당 소득세를 내는 거고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이 아니라 일본 주식, 중국 주식, 다른 주식을 하신다면 국가마다 배당 소득세율이 이제 다르게 협의가 됐다고 하네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해외 주식을 하실 때 지금 미국 주식은 배당 소득세가 15%지만 만약에 배당 소득 어느 나라의 배당 소득세가 15% 우리나라 배당 소득이 14%보다 적으면 예를 들어서 13%다. 13%다. 그러면
추가로 이런 지방세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15%고 국내 주식 14%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데, 만약에 이게 14%보다 작으면 이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핵심 요약은 끝났는데, 이게 과연 사실이냐, 어디 굴러다니는 부정확한 정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든 거니까. 그 영상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영상을 봐주세요.